네, 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제가 말을 느릿느릿 하다가는 저희 촬영해주는 AD가 파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여쭐게요. 많이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때 그 신한은행 140-012-108-493 여기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백모 세네탈출 진행 그럭저럭 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코로나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중국이 코로나 치료법 연구 자율을 사실상 박탈했습니다.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잠깐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끔찍하죠. 미국이 40만 명을 넘어섰고요. 하루 숨진 사람만 거의 2,000명입니다. 1966명입니다. 지금 미국의 그 발생 비중은 100만 명당 1,209명이고요. 지금 그 진행 중인 환자는 100만 명당 1,111명. 이 숫자는 우리의 약 16배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잘 막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50명 이하 돼서 그 뭐 10,000명 넘어갔다 확진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진행 중 환자의 숫자가 굉장히 낮아요. 3,445명.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진행 중 환자의 숫자가 낮은 나라는 이 표에서 이게 이제 상위 한 3, 4개국 정도인데 그 중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 좋은 나라죠. 청정한 나라입니다. 100만 명당 1명밖에 지금 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이제 이 월드미터 이 세계적 사이트에서도 중국 통계는 안 다룹니다. 더 이상. 그래서 증가가 몇 명인지도 안 나오고요. 사망이 몇 명인지도 안 나옵니다. 자기들끼리 정신승리하는 중입니다. 참 황당하죠. 황당해요. 이스라엘같이 작은 나라도 벌써 누적 환자가 1,248명이고요. 진행 중 환자가 우리의 사실 이 진행 중 환자 수로 봐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거의 3배 육박하죠. 2배 반 넘어섰죠. 8,413명이고요. 진행 100만 명당 환자의 비중을 보면 1,035명입니다. 우리 대구 한참 때에 비하면 대구가 아마 100만 명당 한 3,000명 꼴이었을 텐데 그거의 한 3분의 1 규모죠. 전국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참 안 됐습니다. 포르투갈도 만만치 않고요. 여기서 보면 이 네덜란드 같은 나라 보면 이게 크지 않은 나라거든요. 근데 벌써 환자의 수가 2만 명이고요. 100만 명당 1,009명이 진행 중 환자입니다. 벨기에 100만 명당 1,384명. 스위tzer랜드 100만 명당 1,473명.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한국 정부가 통계를 속이고 있다 이러는데 정부가 속이고자 해도 우리의 그 의사들이 워낙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속이지 못합니다. 특히 사망 쪽에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가 아무리 속여도. 그래서 이 한국 통계가 비교적 저는 뭐 큰 그건 없다. 그러나 통계가 오류다 아니다 뭐 속였다 안 속였다를 떠나서 이 질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6주에 한 번 정도 전국에 한 10,000명 정도의 상당히 대규모 샘플을 연령, 지역, 직종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한 10,000명 정도의 대규모 그러니까 무작위 임의 추출 샘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 그런 무작위 임의 추출을 했죠.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보면 우리랑 우리보다 좀 낮아요. 뭐가 낮냐면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낮습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명당 이 사망률을 보면 우리가 사망률을 보면 2.7%인가 뭐 2. 몇 프로 나오는데 아이슬란드가 1.7%인가 1.3%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전수조사를 하니까 모집단이 커지잖아요. 그냥 병 가볍게 앓고 넘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커지니까 사망률이 낮아지는 거라고요. 실제로 우리도 아마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전수조사에 준하는 전수조사 못하죠. 5천만 명이나 되니까 우리는 전수조사에 준하는 대규모 샘플링을 해서 그걸 추정을 하게 되면 우리도 아마 그 추정치로는 사망률이 아이슬란드 못지않게 낮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586이 개발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막고 있는 건 오로지 딱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국민들이 잘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의료진이 정말 개고생하면서 잘하고 있다. 또 의료 서비스 시스템도 정말 좋다.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미국 그 미시간 주의회 그것도 좌빨 민주당 여자 의원이 이거 병 걸렸다가 트럼프가 그 강추한 하이드로시 클로로킨 먹고서 나았거든요.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The left are using the coronavirus outbreak to attack President Trump. One Democrat state lawmaker is crediting him with saving her life. Michigan State Rep Karen Whitsitt says her symptoms went away with just a couple of hours of taking hydroxychloroquine, a drug she only knew about because of the president's daily briefings. Representative Whitsitt, it's great to see you tonight. Well, many in the media are just claiming, look, there's no evidence that this drug, which again has been around for 60 plus years, there's no evidence it works against COVID. What's your message to them tonight? I actually got tested for COVID-19, and that was March 31st. And I just plummeted that day. I mean, I went from 0 to 100 in a time, and it went from the headaches to being extremely severe to fluid building up in my lungs to sweat breaking out, the cough, my breathing being labored. It all happened in a matter of hours, and I really didn't have any time between. It's the fact that the hospitals were full near my area, and that I honestly believe that once I got into something like that, I may not actually come out. And that was my biggest fear. And I knew that this medication would possibly save me. And Representative Whitsitt, you didn't know about it until you heard it in the president's briefing? I knew about it previously because I do have chronic Lyme disease. And so, but it was not something that unless the president had mentioned it, that it would be accessible. If President Trump had not talked about this, it would not be something that's accessible for anyone to be able to get that right now. It would not even be possible. And I mean that honestly, because I did have a difficult time even that day obtaining the medication because of an order that was put down in my state. 예, 이제 뒷얘기는 얼마나 병원이 미적거렸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의 애걸복걸하다시피 해서 그 약을 그냥 거의 참 애걸복걸해서 구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지금 FDA 연방정부가 그 약 써도 좋다고 허락한 상태인데도 그 미국이 왜 이러냐. 연방정부 허락한 상태에서도 주가 또 허락을 해야 돼. 그래서 미시간주가 이 양반이 그 약을 구한 그 당일날인가 주에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다가 미국은 이제 워낙 그 고소고발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그 위로금, 뭐 위자료, 뭐 의료사고 있었다 이래서 이거 돈 뜯어내고 지불하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의료계가 굉장히 이게 굼뜨다고요. 의료계의 관성이. 그래서 미국 특유의 지금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일단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뉴욕 이런 데서 왜 이렇게 이게 심각해지냐면 이 최하 계층이 있다고. 이게 뭐냐면 그냥 빈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동아일보인가 어디서 기사 거짓말로 썼죠. 불법 이민 노동자 주 뭐 1시간에 2, 3달러 받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기 10불 뭐 15불 받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격차는 있지만 요새 같을 때는 한 15불 가까이 받을 거예요. 특히 뉴욕 같은 대도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그 관리 안 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완전히 인생을 손에서 놔버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홈레스 거린들, 노숙거린들. 인생 자체를 그냥 손에서 놔버린 사람들이거든요. 마약 중독자들. 인생을 손에서 놔버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헤로인 그 주사 맞을 때도 그냥 주사 맞는다는 생각만 하지 그 주사 바늘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HIV가 헤로인 환자들 중에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여동성애가 아니더라도 마약 중독자 중에 HIV가 많은 이유가 특히 헤로인 환자들인데 헤로인이 이제 이걸 주사로 놓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인생을 아예 놔버린 이 자유인들,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유방종인들,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봤듯이 연방이 결정해도 주에서 또 결정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 독자성,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의료계의 관성 이런 게 작동을 해서 이게 참
참 한마디로 거시기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가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쓰기로 결정한 게 우리는 정말로 미국의 트럼프가 이거를 쓰자고 밀어붙였고 그래서 이게 그런 관성을 뚫고 빨리 그래도 관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아니죠. 여기는 뭐 거의 김일성스러운 대통령이죠. 김정일이나 김정은스러운 대통령인데 여기는 그 역할을 누가 해주고 있냐면 정말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그 중앙 임상 TF 뭐 그러면 이게 뭔가 제가 소개를 자꾸 드리는데 저 질보는 욕해요. 질보는 욕하지만 중앙 임상 TF 의사 선생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국립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서 이 코로나 치료에 일선에 계신 의사들의 온라인 네트워크인데요. 이분들이 2월 벌써 한 10일경인가에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결정을 해서 이제 했죠. 여기는 뭐냐면 입원했던 입원하지 않았던 항바이러스제를 쓰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반드시 사용한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바이러스제 쓰기 전에는 못 사용하는 거니까 벽을 상당히 세워놓은 것 같이 보이는데 미국의 FDA 결정이 오히려 항바이러스제 얘기 없이 거기는 또 입원만 하면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자가 치료를 하는데도 자가격리 치료인데 항바이러스제를 처방을 받았다. 그러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같이 처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더 널널한 걸 수 있어요.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가 또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유럽 지금 덴마크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그것도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똑같이 인간 세포의 그 바깥쪽이랑 연결되는 통로 리셉터 중에 ACE2 리셉터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달라붙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그러니까 쇠기 단백질이 달라붙는 그 통로 거기에 또 작동하는 신약 거기도 한국은 여기에 이미 쓰기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그게 신장약이거든요. 신장염에 관한 약. 그러니까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꾀를 많이 내가지고 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조치 안에서 최대한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 다른 외국 기사에서도 나와요. 아니 한국이 중국 바이러스 직격탄 맞은 나라인데 여기는 커브를 꺾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보시지만 우리가 지금 진행 중 환자 수가 계속 줄어가요. 그래서 3,445명까지 줄었죠. 이게 한 2,000명대까지 오면 이제 뭐 물론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냐 안 가냐 이 문제 떠나서 한 500명 뭐 2,000명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진행 중 환자의 수가 이게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저거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숨을 쉬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죠. 엄청 좋은 일이에요. 실제로는 엄청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브를 아래로 꺾었단 말이죠. 그럼 이건 완전히 의료진과 이 국민들, 민간의 작품이고 문재인 586이 저렇게 갯지를 놓고 저렇게 시진핑을 떠받들어 모시고 중국제 우한 바이러스를 떠받들어 모시고 아니 중국 바이러스라고 말도 못하게 했잖아요. 거기에 앞에 나발부는 중앙일보는 중국인 입국 금지 뭐 이런 거 주장했다라고 해서 그 주장한 우리 동지들 자유대한민국당 같은 동지들을 중앙일보 나중에 고발 아마 들어갈 텐데 각오하셔 그거 홍 회장 고발했다고 해가지고 뭐 반중 극우 혐오증 뭐 이렇게 제노포비아가 아니라 지노포비아 그렇게 낙인을 찍고 들었잖아요. 이것들이 어디서 배워 처먹은 PC 좌파 근성인지 모르겠어요. 그 기자 한번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 보고 싶어. 그래서 얼굴 딱 보고 당신은 어디서 배워 처먹은 PC 좌파 근성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디서 그런 낙인을 함부로 찍어? 극우가 뭔지 몰라. 극우는요 두 가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지상주의입니다. 민족지상주의 누가 하냐? 김일성, 김정은 집단이 하죠. 그럼 그거 빨아주고 있는 문재인 거의 거교죠. 죽창을 들자 이거 아니에요. 두 번째 폭력지상주의예요. 죽창을 들자. 민중의 힘 주먹. 그게 그거예요. 그게 폭력지상주의 민족지상주의.
중앙일보 기자님 아셨어요? 그 말 쓰실 때 조심하라고 당신. 조심하라고 진짜. 어디 겁대가리가 없어. 그냥 겁대가리 없이 그냥 시뻘겋게 따른 낙인 가지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 여자 기자였던 것 같은데 뭔 여성이든 남성이든 뭐 그렇게 싸가지와 겁이 없나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WHO를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WHO가 그동안 해온 짓이 있죠. WHO가 팬데믹 증거가 없다 그러고 중국은 잘 대처하는 중이라 그랬고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거 3월 초까지도 이 소리 했을 거예요. 이게 WHO 사무총장이란 자가 그 닥터도 아니에요. 의사도 아니고 에티오피아에서 보건부 장관 하던 자를 중국이 러비해서 그 총장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진핑 시다발이라고요. 그 사무총장이란 자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 트위터에서 WHO는 친중이다. 그러니까 China centric. 그걸 중국 중심적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친중이란 소리예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쯤 되니까 프로 차이나 친중이라는 얘기를 잘 못하죠. China centric, 중국 중심적이다라고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국내 신문에서 보도할 때 가로치고 친중, 가로 닫고로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번역해 갖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그냥 중국 중심적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그 영어 아나 그랬는데 이 사람 영어 실력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 트윗에서 뭐라 했냐. 왜 입국 금지하면 안 된다고 했는지. 그러니까 WHO가 입국 금지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때 WHO 이야기를 거부하고 입국 금지하기 천만다행이었다. 미국이 WHO 최저 기구국인데 왜 돈을 줘야 하는지 들여다볼 것.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 기자가 완전히 개판 번역을 했는데요. 이 개판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조기에 중국에 대한 국경을 개방하라는 WHO의 충고를 거부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제 영어 구문에서 보면 저게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즉 early on 이라는 부분이 keeping our borders open을 수식한다고 본 거예요. 거기에 걸린다고. 아닙니다. early on은 reject, 거부한다에 걸리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그래서 조기에 입국을 개방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때 일찌감치 WHO의 이야기를 거부해서 계속 거부 상태로 있었다 이 소리예요. 얼리온이 저 리젝트에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님 연봉도 많이 받으실 텐데 연봉 부끄럽지 않게 영어 실력 좀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조선중앙의 논조가 아무리 개판이어서 친중 박쥐 사대주의 영구분단 여기에 취해서 일개 기자로서 그러한 회사의 전체적 분위기에 못 벗어나가지고 그런 식의 시진핑 빨아주고 중국 빨아주는 기사 최근까지 계속 써왔죠. 조선일보가 트럼프 그냥 막 장사꾼 양아치로 비아냥하고 요새 들어서 한 3, 4일 전부터 반중 기사를 조선일보가 좀 짓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간에 회사의 논조가 아무리 개생 양아치스럽더라도 또 그것을 따라서 해야 기자로서 먹고 산다고 할지라도 영어 실력은 계속 가다듬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사를 옮기셔도 본인 커리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충고드립니다. 고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이 와중에 중국은 참 각성하려면 멀었어요. 이게 황산이라는 산이 이게 참 아름다운 산이죠. 엄청 아름다운 산이죠. 이게 이제 온대 수변 산림지대예요. 그래서 연 강수량이 제가 찾아보니까 2,300~400mm 오니까 이 4월부터 한 9월까지 한 달 평균 한 300mm씩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장마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대 수변 산림지인데 우리가 1,400mm거든요. 1년 강수량이 1,300, 1,400인데 그거보다 900mm 더 오니까 엄청 오는 겁니다. 일본만큼 오는 겁니다. 이 안위성에서 나오는 목재가 무지하게 좋아요. 이거 온대여서 나이테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단단하고 또 저렇게 비가 자주 와서 나무가 굉장히 굵고 크게 자랍니다. 옛날 그 황궁 지을 때 중국에 그 잘 나간다는 황제들이 이 안위에서 그 큰 목재를 갖다가 썼다 그럽니다. 어쨌거나 그 안위의 황산이라고 있죠. 이 황산에 굉장히 아름다운 산인데 이게 이제 청명절
거기 저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 사람들 저렇게 바글바글 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앞사람 등에 코 박고 저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있다고. 저 산이 작은 산은 아니거든요. 저 산이 한 1800, 1900m 이렇게 될 겁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데이터로만 봤습니다. 그런 산을 저런 상태로 막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게 저 산까지 오는데 또 대중교통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서 양 같은 행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모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뭐 그 비슷한 게 있죠. 우리는 그걸 개돼지라고 표현하는데 양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엽총으로 양 무리가 있는데 한 마리 쏘아 죽이면 처음에 놀라서 도망갔다가 죽어서 자빠진 놈 바로 옆에 있는 풀을 뜯어 먹어요. 태연히 한 5분 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나가든 말든 우한 코로나로 죽어나가든 말든 그냥 저렇게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상태에서 중국 공산당이 의료진의 치료 방법 자유 명분은 뭐냐? 아까운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중국의 이 공산당이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이게 이제 공식 코비드 19 이게 이제 같은 이름이에요. 그게 우리 용어로 이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죠. 중공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에 대한 자유 치료법을 자유롭게 연구하는 걸 왜 금지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 이유가 여기 얽힌 미스테리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여기 얽힌 미스테리가 뭐냐면 이게 유출 생명종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출 생명종이 발견되지 않아요. 유출 생명종이라는 게 이제 제가 번역어인데 이게 번역어가 없습니다. 스필오브 레저부아. 이게 이제 비롤로지, 그러니까 바이러스 학에서 나오는 용어 같은데 이게 이제 동물계에 있는 바이러스가 바로 인간 몸에 못 달라붙고 그 원천 바이러스가 다른 숙주 동물 종에 다시 갔다가 거기서 만연됐다가 인간한테 오는. 그러면 그 숙주 바이러스, 숙주 생명종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과 굉장히 가까운 생명종들이에요.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숙주 생명종이 개가 됐다 이러면 인간 멸종하는 거예요. 이제 전부 개 살처분하는 거예요. 살벌한 거라고요. 이 중간 단계, 그러니까 중간 기착점인데 이거를 이제 유출 생명종이라고. 그러니까 스필오버라는 건 유출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넘친다 이게 넘친다, 넘쳐 흐른다. 그 다음에 이제 레저부아는 이제 그 저수지죠. 그러니까 거기 잔뜩 만연돼 갖고 거기서부터 넘쳐 흘러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출 생명종이라 그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문제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는 뭐냐면 유출 생명종이 발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꾸 들여다보면 이제 치료를 하려면 이게 바이러스의 그 작동 방식을 자꾸 보게 되는데 이게 희한하거든요. 일단 첫째 이게 무증상 전염 이에요. 이게 무증상 전염. 이런 적이 없었다고요. 다른 건 무증상 전염이 없어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병 안 걸리고 걸어 다니고 있는 건강한 사람이 실제로 남한테 막 전염시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특별한 전염 허브가 없어요. 다른 바이러스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사스 여기에 나오는 메뉴에 사양 고양이 시빗 캣을 이 그림의 메뉴요. 그 매개로한 사스 CoV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전 거 이거는 병원이 그 전염 허브가 됐었다고요. 그래서 병원이 전염 허브가 안 되게 차단을 하면 병이 잡혀요. 이게 전염 허브가 식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성은 뭐냐면 아까 봤잖아요. 그 우리 그 저기 어디야 아까 그 미시간주의 그 저기 그 주의원 아니 19일 날인가에 검사 받고 31일까지 12일 동안 멀쩡했어요. 양성 나왔지만 집에서 그냥 룰루랄라 하고 지낼 정도로 멀쩡하다가 몇 시간 만에 갑자기 열이 막 오르고 기침이 나고 숨을 못 쉬고 막 식은땀에 비 오듯 흐르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퍽 가는 거거든요. 그 이게
굉장히 위험한 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보셨지만 이 미국 지금 원래 이제 사망률은요, 끝난 케이스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끝났다는 얘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돌아가셨든지 낫다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사망 플러스 회복이 돼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 여기서 보면 12,837 플러스 21,674니까 분모가 얼마가 되냐? 34,000 정도 되는 거예요. 분모가 34,000인데 분자는 뭘로 두냐? 사망으로 둬요. 그럼 12,837이 돼요. 그러면 치사율이 얼마냐? 33%, 34%라니까요. 물론 우리도 굉장히 높았었어요. 이렇게 이제 폭발해서 막 올라갈 때는 발생 초기 환자들이 다 이게 플랫 됐을 때 이 숫자를 이제 따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폭발해서 올라가는 중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망률이 높게 나와요. 우리도 그때는 10% 20% 나왔었어요. 사망률이 높게 나와요. 우리가 지금 플랫되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평평해지면서 하얀 곡선 그리니까 지금 사망률 계산해 보면 우리는 자 보세요. 사망자 192명인데 회복자가 6,694명입니다. 그럼 192 플러스 6,694가 분모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약 6,800 정도 되겠죠? 6,800, 6,900. 6,900을 분모로 두고 분자는 19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2.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이제 간단하게 가볍게 앓고 이제 병자가 가볍게 앓고 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병원으로부터 또 자가격리로부터 해제가 되면 그래서 끝난 케이스다라고 되면 우리도 이제 점점 떨어져서 이게 한 2% 정도 1.9%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요, 이게. 1.8%. 근데 어쨌거나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지금 미국 경우에 33, 34까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천천히 움직이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병은 멀쩡한 것 같다가 갑자기 폭발해서 퍽 가버리니까 굉장히 미국 시스템으로서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종류의 질병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노숙거리니 멀쩡해서 미열 좀 있고 그런 것 같다가 갑자기 부들부들 떨면서 숨 못 쉬어서 컥컥컥컥 하고 쓰러지면 이머전시로 옮기면 벌써 숨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얘기를 들어가서 보면 이런 위험한 병인데 이게 미스테리가 유출 생명종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국 측 주장에 하면 천상갑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박쥐에서 천상갑으로 가는 거. 여기 그림으로 보면 네 번째죠. 이게 천상갑 그림입니다. 그 옆에 제가 X표 쳐놓은 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이게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바이러스 자체를 일컫는 정식 명칭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근데 천상갑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중국 측의 주장이고, 그럼 이거 왕창 걸려 있는 천상갑 파퓰레이션 갖고 와라 이거예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출 생명종이 발견이 안 되는 게 이제 박쥐에서 기원한 것 중에 HCOV NL63이라고 별로 치명적이지 않은 그런 그 코로나가 있는데 이 얘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1000년 전쯤에 메르스 바이러스에서부터 변종을 일으켰다라고 짐작이 된다고. 이걸 1000년 전을 어떻게 하냐면요. 분자시계로 알아요. 분자시계는 이제 몰큘라 클럭이라고 부릅니다. 몰큘라 클락. 아유, 참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가 혀가 안 돌아갑니다. 몰큘라 클락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은 얘와 얘 사이에 그 유전자의 차이가 발생하려면 돌연변이의 속도로 계산했을 때 몇 년 전에 둘 사이에 공통 조상이 있었겠냐. 그걸 Last Common Ancestor, LCA라고 불러요. 즉 다시 말하자면 메르스 바이러스하고 지금 이 박쥐에서 나온 물음표 되어 있는 HCOV NL63하고 사이에 유전자가 굉장히 유사한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차이가 메르스 바이러스에서부터 변종됐다라고 추정이 됐을 때 이 차이가 이 정도 차이가 발생했었으려면은 몇 년 전에 이게 갈라졌겠냐 따지면은 저거 한 1000년 전쯤 갈라졌다. 1000년 전 갈라진 다음에 얘는 중간 숙주 없이 바로 인간에서 인간으로 타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쥐에서 시작한 게 있어요.
아무튼 쥐자 들어가는 게 참 골아프네요. 박쥐도 쥐고 쥐도 쥐죠. 쥐에서 이제 소로 가서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쥐에서 뭔지 모르는데 그냥 와서 돌아다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쥐로 짐작이 돼요. 쥐도 인간에 꽤 가깝게 사는 동물이니까 쥐로 짐작이 되고요. 치명적이지 않고 전염력이 약합니다. 즉 그래도 족보들이 다 짐작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주요 사스는 족보가 100% 짐작되고요. 메르스랑 주요 코로나는 메르스와 사스는 주요 코로나. 그게 둘 다 코로나인데 주요 코로나는 족보가 전부 짐작이 돼요. 족보가 있다고요. 유초 생명종이 있어요. 근데 얘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스터리를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제가 엮이면은 저거 좀 곤란하겠는데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들여다보면 바이러스 자꾸 들여다보면 의문이 생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치료 방법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를 중국 공산당이 못하게 막았습니다. 금요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나 말거나 우리는 아무튼 견뎌내야 돼요. 이거 우리 타격 안 보고 타격 덜 보고 견뎌내는 게 여기서는 이기는 게임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모시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